안녕하십니까? 적극적인 부모 역할 라우. 오늘 유튜브 동영상 강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교재 2장 협동심 구하기 부분의 첫 번째로 오늘 강의의 제목은 모든 가정에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는 가정이 되고 성공하지 못하는 가정이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1장 적극적인 부모 한번 복습을 하고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 역할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부모 역할의 목적은 우리의 자녀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생존하도록 보호해주고 또 행복하고 번영하도록 준비시켜주는 것이 부모 역할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모 역할의 유형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독재형, 전제형 부모는 원과 같아서 제한과 한계만 있고 자유가 없는 유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심부름꾼형, 방임형 부모는 나선형 그림으로 자유만 있고 한계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적극적인 부모, 민주형 부모는 한계 안에 자유를 주고 자녀가 나이가 들고 성숙하면서 그 한계를 넓혀져가는 부모 역할의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훈육과 지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거절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안 좋은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 의사소통, 학습, 문제 해결하기, 타협하기, 중재하기, 그 다음에 품성에 관련된 책임감, 협동심, 용기, 자기 존중감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그 부모 역할을 잘 하는데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자기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에너지가 충만해야만이 부모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좀 1장도 읽어보시고 2장도 읽어보시고 특별히 지난 1장에서 우리가 하나의 기술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녀들에게 선택권 주기 연습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재미있는 시간 보내기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2장의 협동심 구하기. 그래서 협동심을 길러주는 적극적인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처럼 모든 가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표현을 하지 않고 잘 몰라서 그러지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모든 가정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성공하는 가정과 성공하지 못하는 가정은 문제는 다 있습니다. 성공하는 가정은 자기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그 문제를 통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서 성공하는 가정, 행복하는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길러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문제 해결 능력은 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가정은 자기 가정의 문제를 악화시키고 그 문제를 통하여 발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문제점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꼭 문제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야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팀워크, 협동심, 의사소통 능력, 책임감과 용기, 창의성, 공감 이런 것들을 기르게 됩니다. 오늘날의 많은 발명품들 어떻게 발명하게 됐습니까? 문제가 있고 불편하게 돼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창의성은 문제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서로 협동하고 회의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창조물들이 여러 가지 편리한 것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이 부모 교육 프로그램은 없는데 이 적극적인 부모 역할 나우에만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지금 설명하는 이 부분입니다. 문제 해결의 모형인데요. 누가 문제를 소유하는가? 대부분 훈육과 지지와 격려들을 하지 문제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생각해 보지 않고 훈육을 하거나 지지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제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문제를 누가 소유하고 있나?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가? 혹은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가? 혹은 부모와 자녀가 똑같이 같이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소유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문제를 다룰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다룰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가 혹은 자녀에게 있는가 혹은 부모와 자녀 두 사람에게 있는가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제의 소유권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경우에는 훈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장에서 3회기에 훈육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의 소유권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자녀에게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원조해주고 힘을 돋아주고 자녀가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밀고 나가도록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에 다루고 있는 2장의 그 문제의 소유권이 자녀에게 있을 때 그 자녀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방법이 바로 의사소통, 적극적인 의사소통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문제를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키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문제 행동이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가? 누구의 욕구와 행동 목적이 방해를 받고 있는가? 쉽게 설명하면 누가 더 많이 불편한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더 많이 불편하면 부모가 문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훈육을 해야 됩니다. 부모는 별로 그렇게 방해를 받지 않는데 자녀가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 욕구와 행동에 방해를 받고 있다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다면 그 문제의 소유권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훈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녀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이 공동 소유를 가지고 있을 때는 훈육과 지지 2가지를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외가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 문제가 건강이나 안전이나 가족의 규칙 또는 가치관에 관련된 문제일 때는 문제의 소유권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자녀가 합리적으로 처리할 만한 나이와 성숙 수준의 한계 안에 들어있는 문제일 때는 부모가 문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훈육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 AP Now 교재 50페이지에 보면은, 누가 문제를 소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연습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그 상황을 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녀가 식당에서 낄낄거리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주고 식당 주인도 주의를 주라고 말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자녀가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소란을 피우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있습니까? 자녀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다면 훈육을 하고 자녀에게 있다면 자녀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지지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소란을 피우기 때문에 자녀들은 소란을 피우면서 자기들이 불편해하지도 않습니다. 부모가 공공장소에서 즐겁게 담화하고 식사하는 것을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의 문제 소유권은 부모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훈육을 해야 됩니다. 자, 또 하나의 상황이 있습니다. 동생이 언니의 허락 없이 불쑥 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언니하고 동생하고 막 싸우고 또 언니는 엄마한테 와서 동생이 불쑥 들어왔다고 그러고 동생은 또 언니가 때렸다고 그러고 그래서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자, 문제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다면 훈육을 해야 되고 자녀에게 있다고 하면 의사소통을 통하여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문제의 소유권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형제간의 관계는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고서도 자기들끼리 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네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회성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개입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나면 우리 자녀들은 사회성도 길러지지도 않고 또 문제 해결 능력도 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서로 자녀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사소통을 통하여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상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학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자녀가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해요. 문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다고 하면 훈육을 하고 자녀에게 있다고 하면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에게 있습니까? 자녀에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제 소유권이 공동입니다. 부모에게도 있고 자녀에게도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 책임도 있고 부모의 그 마음에 불편함과 방해를 주기 때문에 부모가 문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업 성적을 올리는 일은 또 자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의 소유권이 공동으로 있을 때는 훈육과 지지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때 문제 소유권이 어디에 있나? 부모에게 있는가? 자녀에게 있는가? 공동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 상황 중에 좀 문의하거나 상담하거나 곤란한 문제가 있으면 이 동영상을 보시고 동영상에 좀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또 한번 같이 설명과 또 상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협동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2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지지적인 방식으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에서 배운 부모의 유형의 3가지 유형처럼 독재자 유형은 협동심을 강요합니다. 심구름꾼형 부모 유형은 협동심이 있기를 바라기만 하고 그것을 얻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부모, 민주형 부모는 협동심을 얻어냅니다. 상호 존중과 참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훈육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 중요한 두 기둥과 축이 있는데 그것은 상호 존중과 참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소유권이 부모에게 있을 때는 훈육을 한다고 했습니다. 훈육에 대해서는 3장에서 사회교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소유권이 자녀에게 있을 때는 지지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원조하고 힘을 돋아주고 자녀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밀고 나감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가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함으로 협동심을 길러주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를 지지해 주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에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사소통의 걸림돌들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2장 협동심에 있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째 강의에서는 2장의 협동심 구하기에 의사소통의 걸림돌들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가 유익했습니까? 혹시 배운 것이 있으면 또 댓글을 달아주시고 또 문의사항이 있으면 또 댓글을 달아주시고 특별히 또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시면 11월 2일부터 시작되는 그 프로그램에 또 같이 참여하는 것도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셔서 좋은 부모, 적극적인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